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워싱턴주 환경부 엔지니어 이진태입니다. 저는 이곳 KBS와 채널을 통해서 미국 취업 이야기, 나는 미국에서 1억 더 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인터뷰, 가장 중요한 인터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가시면 주로 어떤 질문들을 접하게 되는지, 그 제너럴 퀘스천스 중에서도 그 중에 특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 위주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그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질문까지 알아봤고, 네 번째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년 뒤 미래의 너의 모습이 어떨 것 같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보통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유사한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How long do you plan to work with us?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묻는 거예요. 너가 몇 년, 예를 들어 한 5년 뒤에 너의 모습이 어떨 것 같냐?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하고 같이 일하게 될 것 같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그 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그 5년 뒤에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그 간파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그 면접관들이 이 질문을 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원자가 그 전문 경력, 지원자의 전문 경력과 관련해서 어떤 장단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얼마나 그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자기들이랑 같이 그 장기간 함께 일할 스타일인가.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이직률이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뭐 잠깐 다니다가 이렇게 다른 데로 막 옮겨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요.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이 과연 좀 뽑아놓으면 오랫동안 우리랑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니면 한 뭐 1, 2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길 사람인지,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서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는데요. 보통 미국 회사에서 직원을 뭐 신입직인 경우는 더 그렇고요. 한번 뽑아놓으면 한동안 처음엔 트레이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사람을 새로 뽑았으니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적응 기간은 그 새로운 직원에게 뭔가 투자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 기간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 수행을 딱 시작을 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훅 떠나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럼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모집 공고를 내고 또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뽑아야 되고, 또 뽑았을 때 이 어떤 적응 기간, 트레이닝 기간을 또 거쳐야 되니까 그 손실이 여러 가지로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자기들과 이게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5년이라는 시간 뒤에 사실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이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불과 뭐 5년이 아니라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5년 뒤에 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옮겨갈지, 아니면 뭐 어떤 프로젝트를 회사가 크게 수행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쓸데없는 내용을 괜히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 괜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뭐 그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친구를 제가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봤는데, 그 설계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뽑을 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설계 업무에 집중하고 싶은데, 사실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꿈은 약간 리서치 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리서치를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뭐 R&D 분야 쪽으로 관심을 갖고 싶다. 새로운 커리어로. 이런 식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친구를 봤는데, 이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마이너스로 작용했어요, 그분은.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 리서치하는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설계 업무, 실무 일만 하는 회사인데, 그 친구는 자기의 솔직한 어렸을 때 그 더 하고 싶어 했던 자기의 성격이나 그걸 말하면서 5년 뒤에 자기는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거나, 아니면 R&D 분야, 리서치 분야에 있는 데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한 5년 정도 이내에 뭐 다른 식으로 커리어 디벨롭을 위해서 옮겨간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슬기롭게 대처하시라고 했는데, 뭐냐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될 만한 답변은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 괜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긁어부스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그 방향에서 어긋나는 그런 식의 접근은 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돌려서 일반적인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이 질문에는 현명한데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나의 최대 관심사는 너네들 팀에 조인하는 거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함께 너네들의 팀에 조인을 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일을 하다 보면 뭐 그 5년이라는 시간이 훅 금방 지나가 버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돌려서 말하는 게 좋고, 이 커리어 디벨롭에 대한 자기의 열정, 그리고 어떤 의지, 그걸 우회적으로 이렇게 어필해서 보여주는 게 입사 후 포부를 보여주는 거죠. 5년 뒤에는 이렇게 5년 뒤에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보여주는 게 좋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들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해요. 인터뷰 제가 경험을 이렇게 해보면 뭐 열심히 하겠다, 반드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그런 진부한 표현들은 정말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준비하시면 안 되고, 너무나 당연한 소리는 지루함을 선사하기 때문에 주지 마시고, 뭔가 조금이라도 강력한 그 인상, 임프레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들 위주로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뭐 내가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 후 1년 후, 뭐 3년 후, 5년 후 이러이러한 모습을 꿈꾸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죠. 아, 이 친구는 벌써 입사 전부터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구나,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한 내용으로 괜히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딱딱딱 준비를 하셔가지고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또 많이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Why do you want this job?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이 직업을 원하느냐, 왜 지원했냐 이거죠. 뭐 유사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너에게 이 포지션의 어떤 부분이 너에게 뭐 관심을 끌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왜 이 직업을 원하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의도는 당연히 취업하고 싶어서 지원했겠죠. 근데 왜 이 포지션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냐라고는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뭐냐면, 이 지원자가 이 포지션, 지원한 포지션, 업무 포지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그 채용 정보 수집편 그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하셔야 된다. 그 리서치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사하고 또 조사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내야 될 정도로 그 회사에 대해서 똘똘똘 완전히 그냥 정보를 파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하는 방법이 웬만한 회사들도 요즘 홈페이지 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회사의 어떤 비전부터 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실적들, 그리고 뭐 업무 분야, 자기들의 그런 성과, 그런 거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또 잡 디스크립션 모집 요강을 보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로 가시기 전에. 그래서 입사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 타이틀이 똑같은 경우도 회사의 특성상 보시면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게 될 업무 종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 뽑고자 하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업무 내용이 뭔지 어떤 키워드 위주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단순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지원했냐 그랬을 때 뭐 대기업이라서 지원했다라든지, 뭐 이 회사가 좋아서 이쪽 분야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회사라 지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 회사에 또 특히 이 포지션에 어떤 점이 내 마음에 쏙 들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답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포지션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영어로 하면 this position i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는 거예요. exactly what I'm looking for.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그 포지션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원했던 부분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감흥을 줄 수가 있고 뭔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회사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은 전문 지식과 기술은 뭐 기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워크 하모니, 그러니까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고 같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회사나 또는 포지션이 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내가 왜 가장 적합한 후보인지 그걸 피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입사 후 어떤 자세로 일하고 싶은지를 적극 홍보를 하시면서 본인이 다른 직원들하고 어떤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불협화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를 많이 봅니다. 인터뷰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 성격,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를 많이 보는데 직원들과 내가 충분히 쉽게 이지고잉,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원활한 성격, 그 이지고잉 퍼슨이라고 그러죠. 그런 원만한 성격의 캐릭터라는 느낌을 확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약간 유머를 넣으셔도 돼요. 약간 유머 감각을 넣으셔도 좋고 그러다 보면 좀 분위기도 좋아지거든요. 너무 뭐 이렇게 그렇게 가면 비전문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지만 약간씩 유머를 섞어 가시면서 분위기를 좋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좀 쳐가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어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How do you handle stressful situations?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돼서 나올지는 모르는데 그 책에 보시면 그 수많은 뭐 수십 가지 표현들이 유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를 해주시고 이 질문 또한 그 여러분이 그 지혜를 발휘를 하셔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종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최적의 답변은 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풀 시츄에이션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 나만의 스토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무조건 잘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반드시 어떤 포지션이든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막 업무가 이렇게 쪼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직원들하고 아니면 매니저하고 관계에 약간 이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딜 위드 하는지 처리하는지 핸들 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극복해 나갔는지 여러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스토리텔링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업무 스타일 그리고 어떤 캐릭터 이것까지 총체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하는 게 면접관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이 경력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그냥 내가 경력이 없는 신입직이라도 뭐 인생을 살면서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 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과거를 쭉 회상을 해보시고 내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업무 관련된 내용이면 가장 좋고요.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해 나갔는지 어떤 간단한 스토리를 미리 구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그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면 됩니다. 한 가지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딱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그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짧지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에피소드가 좋습니다. 에피소드 한 가지를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업무 수행 중에 과거에 뭐 팀원들 간에 어떤 일이 삐걱거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다. 그 실패 사례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팀원으로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 뭐 우리는 당연히 뭐 성공하고 싶었지만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실패 사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팀원들 간의 어떤 분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는지 또는 그 실패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게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직장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솔직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보여주시고 진솔하게 그 당시에 내가 받았던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힘들었던 상황 그런 걸 설명을 하시고 그걸 내가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갔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은 지원자의 그 어떤 캐릭터를 특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 이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셔야 되고 또 본인만의 어떤 특별한 노하우 그런 걸 위주로 말씀을 해주셔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사한 표현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수십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표현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만 그 큰 틀에서 보면 질문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 캐릭터인지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게 그 이 질문의 핵심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숙지를 하시고 유사한 표현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를 쭉 보시고 어떤 식의 표현이 나와도 내가 이거를 미리 정리해 놓은 준비해 놓으신 답변으로 모범 답안을 기본으로 이렇게 좀 약간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하시는 게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강조를 하는데요. 연습이에요, 결국 연습. 여러분이 그 인터뷰 이제 딱 요청을 받으시면 그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상 질문들을 준비를 하시고 그 시나리오, 예상 질문 및 답변 시나리오를 충분히 만드셔서
계속 반복된 연습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셔가지고 가면 또 많이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 가서 별로 떨리지가 않아요.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어느 정도 충만하고 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계속해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터뷰 질문 및 답변 전략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